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2, 마이너스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대칭이동 나온 거죠. 원점 대칭이동이다. 자, 원점 대칭이동은 어떻게 되죠? x, y 둘의 부호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2, 마이너스 5 됐을 때 x 2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2 되겠고 마이너스 5는 부호 바뀌니까 5가 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x축 대칭하게 되게 되면 y 부호가 바뀌겠고 그 다음에 또 뭐죠? y축 대칭 하게 되면 이제 x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y는 이꼴 x 대칭하면 x, y가 서로 위치를 바꿔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 개념들 정확하게 대칭 이동에 대한 이론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평행 이동에 의하여 2, k가 직선의 1의 점으로 옮겨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y라는 부분 둘이 x-4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2, k 돼 있으면 마이너스 4만큼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y 플러스 3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y로 더하기 3 돼 있는 거죠. 그러면 k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옮겨진 이 좌표가 직선 위에 있다라면 이게 직선 옆에다 또 대입해주면 되겠죠? k 플러스 3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k 값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5입니다 라고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이동 좌표를 그대로 좀 더하기 빼기 해주는 그런 개념이니까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6의 약수로 되어 있고요. 공집합에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하여 A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3의 배수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A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6의 약수를 구하게 되면 1, 2, 3, 6 이렇게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부분집합인데요. 어떤 원소라는 얘기는 한 개라도 만족하는 원소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3의 배수가 되면요 숫자는 이제 3하고 6이 있겠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2의 4제곱에서 하나도 없는 1, 2를 카운팅, 이쪽에서 카운팅 되는 2의 제곱 이렇게 빼기 해서 그러면 16-4 해서 12 이렇게 구해가도 되겠고요. 자, 말 그대로 한 번 하나도 있어야 되는 거야. 3이 있을 때 그럼 이제 6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6이 있을 때 그럼 3이 있으면 안 되고 둘 다 있을 때 이렇게 좀 경우수를 좀 나눠서 계산해도 되겠죠. 이때 이제 1, 2 원소를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그런데 이제 이런 가지수가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12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3의 배수다라는 얘기. 한 개라든지 만족하는 원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3하고 6 중 적어도 하나는 좀 포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뜻을 이제 정확하게 좀 캐치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요게 조금 이제 까탈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게 좀 적어도 36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에서 아예 36이 없는 개수를 빼는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여사건이라고 하죠.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3만 될 때, 6만 될 때, 둘 다 될 때 이렇게 나눠서 좀 부분집합 개수를 생각해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표현 방법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집합 A에 대하여 Z가 원소인데 Z는 I의 n제곱이 되네요. n은 자연수. 알겠습니다. 그럼 집합을 좀 만들어 보고 시작할까요? 자, I의 1제곱, I의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4제곱하면 1 이렇게 되는 이제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B 집합은 근데 A 집합의 원소 원소들 4종류가 있었는데 그 원소들을 가지고 더하기 해서 이제 다시 B 집합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B 집합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각각 자기 자신끼리 더하기 해서 2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게 좀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기 해서 0 만들어지겠고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1 플러스 i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자, 이렇게 해주면은 1-4 이런 부분도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더하기 했으면 0은 뭐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됐습니까? 뭐 원수들은 뭐 일일이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교는 뭐죠?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A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겠고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도 또 4개, 8개, 9개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13에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제곡제곡 만들어야 되겠고요. B집합 이런 거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서도 가능하죠. I,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원소를 써놓고요.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뭐 칸을 채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칸을 채워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뭐 최곡 좀 빠지지 않고 쭉 구해가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이렇게 항목들 그 다음에 항목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원소가 생기는데 그냥 무작정 카운팅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중간에 몇 겹치는 숫자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항목들 일단 좀 제가 이제 만들어가는 방법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표 형태를 이용하면 좀 빠뜨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만 잠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신 좀 꼼꼼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잘 대처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점과 y축을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길이가 최소가 됐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거리 최소 뭐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죠. 1,3 대략 점 잡고 3,1 점 있고 y축에 있는 점 이렇게 있어서 거리 합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한 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서 직선 거리로 쭉 가는 그런 점이 P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거죠. 뭐 대칭 이동은 뭐 1,3을 해도 되고 3,1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1,3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걸 A'에서 대칭해 가지고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B점 좌표는 3, 이렇게 좀 놔두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최소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우. 그렇게 되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겠죠. A' 좌표 마이너스 1,3 하고 B 좌표 3,1 해서 직선의 방식을 아예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3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4가 되겠고 1에서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더하기 3 해서 앞쪽에 있는 곳 A'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이걸로 x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y 절편이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좌표니까요. P점 좌표는 x 좌표는 0이고 y 좌표는 그러면 2분의 5가 되는 건가요? 2분의 5 해서 구해가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4번이 답이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거리 합 최소 이렇게 물어보게 되게 되면 뭐 대칭 이동 해서 직선 거리로 간다라는 개념 이 부분들은 이제 일단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은 뭐 좌표 찾아가는 거니까 직선의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간다. 뭐 첫 번째 이론이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점을 대칭 이동한 걸 Q,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뭐 대략 좀 점을 좀 살짝 좀 표시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처리가 되는데 대칭 이동은 x번호 바뀌면 되는 거니까요. 좌표 표시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xy 좌표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좌표 표시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점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이 삼각형에 또 뭘 걸었죠?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됐죠? 삼각형 PQR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2분의 1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P점의 대칭 이동적 Q점 여기 R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가볍게 이제 PQ 길이를 이제 밑변을 해주면 되겠죠. 높이가 이제 똑같은 상태니까. 그 다음에는 뭐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어서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높이 H 이렇게 2분의 1 되겠고 그럼 PQ 길이는요 자연스럽게 이제 2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 H는 Y좌표들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높이가 3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볍게 넓이는 3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뭐 좌표만
평면에다가 살짝 표시해주면 뭐 넓이를 어떻게 구해가는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원을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 라는 얘기 되네요. 자, 원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했을 때 중심의 변화가 아니, 중심만 변하고 반지름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를 다 구하고요. 이 부분들을 x축으로 n만큼 그러면 2 플러스 m, 그 다음 y축으로 n만큼 마이너스 1 플러스 n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했다 해서 중심 좌표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원이 직선에 의해서 k값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뭐죠? 2등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오, 그죠? 넓이가 좀 2등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원고지에서 넓이 2등분 한다는 얘기는 뭐죠? 중심을 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좌표 새로 구한 부분들을 이제 직선에다 어떻게 해라? 대입하라 그런 형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k-1에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k 플러스 1에다가 n-1 대입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대입을 했는데 k 값에 관계없이란 이런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k에 대한 항등식 처리하라 이런 얘기니까 전개했을 때 개수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n 플러스 2, n-1 에다가 뒤에 또 있네요. 마이너스 2에 k를 해주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들어갔지 않은 부분 마이너스 n 플러스 2 더하기 n-1은 채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깔끔하게 좀 더 정리해 볼까요? m 더하기 n-1에 k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n을 먼저 쓸까요? n-m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항등식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얘기. 그럼 m 더하기 n은 이꼴 1에다가 아이고 이거 좀 부호를 좀 아예 바꿔 쓰는 게 좋겠죠? m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니까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좀 계산만 좀 잘하면 되는데 뭐 이제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면 되겠죠. 더하면 2m 이퀄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 됐고요. m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럼 n 값은 그럼 얼마가 됐을까?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두 값을 곱하기 하라고요. 곱하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배웠던 이론들 하고 평행이동에서 나온 거 하고 뭐 이렇게 좀 연결시킨 건데 뭐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고요. 넓이를 좀 2등분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중심질한다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이론 좀 아이디어 쓴 거죠. 중심질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 좀 정리했을 때 이게 뭐 항등식이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한 그런 이론들인데 그래도 단원들은 뭐 여러 단원에 걸쳐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배운 내용들 점검해 가면서 풀이 꼼꼼하게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5,0을 y축에 대칭이동한 점, y는 x에 대칭이동한 점을 c라고 했을 때 대접하는 원 방정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좌표를 좀 표시를 좀 해가게 되면 자, a점이 뭐 5,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 좀 뭐 y축에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0,5에서 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y는 x 대칭하면 x의 좌표가 바뀌어가니까 0,5에서 삼각형을 딱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와 이게 좀 완전 뭐 대칭 구조 모양으로 딱 이쁘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원의 이 삼각형에 대접하는 원이다 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원을 좀 이렇게 이쁘장하게 또 이제 그려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칭 구조니까 중심 좌표가 y축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중심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뭐 알파는 뭐 별 것도 없이 0, 베타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좀 원하고 대접하게 되면 이제 뭐 거리가 좀 같아지는 이 반지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직선의 방식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직선의 방식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0, 베타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면 이 거리도 이제 바로 이제 베타 값이 돼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루트 2분의 그럼 처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0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베타가 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유, 이렇게 계산이 좀 살짝 좀 지저분해지는 형태가 되죠. 베타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데 루트 2 베타로 처리되겠습니다. 그죠? 자,
베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당연히 5라는 좌표가 위에 있는 거고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음수가 되는 부분들이죠. 5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 되겠고 이게 이제 루트 2 베타가 되겠고요. 이항을 시키면 루트 2 플러스 1의 베타 값은 5가 되는 거니까 베타라는 값을 구하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인데 유리화를 하게 되면 뭐 분모가 1 되는 거니까요. 5의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베타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베타 처리됐고 아하, 반지름 이 부분들인데 아유, 반지름 부분들은 또 역시 뭐 베타가 반지름하고 또 똑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뭐 감마 이렇게 처리되어 있나요? R인가요? 감마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 2베타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주은 값에다가 2배 해서 10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갑자기 뭐 무리수가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대칭 이동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칭 이동해서 좌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건데 중심 좌표가 언제 y축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양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내접한다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챙겨서 학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생각하는 면이 조금은 좀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좀 풀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렇게 줬고 x 플러스 3y의 최대값, 최소값을 b라고 했습니다. 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형태 제곱의 모양 물론 이제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x 플러스 3y 1차 부분 자 이런 사이의 연관관계 무엇을 떠올려야 되죠?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야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이렇게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이곳이 x 더하기 3y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뭐 각각 제곱인 1, 9 이런 게 필요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0이고 10이라면 100이 되겠고 x 플러스 3y의 제곱이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3y는 그럼 뭐 100이 12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여기 사이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만 떠올리면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최대값, 최소값 가볍게 구해갈 수 있겠고 뭐 차로 구해가는 거니까 정답은 뭐 20 해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형식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만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좀 쉬운 풀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까다롭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원이라고 판단한다면 x 플러스 3y 값을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k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기울기가 이제 음수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가는데 이렇게 뭐 만족하게 그려가라. 근데 이제 뭐 이게 y절편에 해당하는 k 값이 어떻게 되면 가장 크냐? 이렇게 이제 접할 때입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0에서부터 거리 이 부분들이 반지름 루트 10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루트 10분의 해서 00을 대입하니까 k의 절대값은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도 되고 원을 이용하는 그런 풀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뭐 그건 이제 그때 시험 장소에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 생각나는 걸 뭐 이용해서 풀이가면 진행하면 되겠고요. 원을 좀 이용해서 풀어갈 때는 그 값을 모르니까 는 k라고 놓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 좀 기억해서 효율적으로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번 문제 뭐 워낙 이번 시험 범위에는 뭐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서 먼저 좀 설명드렸고요. 문제 자체로는 원하고 연관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라서 원으로도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뭐 다양하게 좀 생각해가면서요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P값, 범위가 좀 표시되어 있고 QR 가볍게 좀 표시되어 있네요. 자,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Q는 P기한 필요 조건, Q집합, P집합 비교해주면 Q집합이 더 커라. 메모 좀 할까요? P집합, Q집합 비교해주면 Q집합이 좀 더 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 R은 P기한 충분 조건, R하고 P를 비교해주면 R집합은 P집합보다 좀 작아라.
그럼 R집합이 안쪽에 이렇게 되는 이런 집합이 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포함하겠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수 A, B를 구하라.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좀 처리해야 되는데 범위 나왔으니까 수직선에다가 표시해가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P가 마이너스 3, 2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4보다 크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P가 좀 나와 있죠. R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P보다 좀 작은 집합 P보다 작은 집합이니까 어떻게 표시되나요? 이렇게 색칠해 가지고 B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Q집합은 가장 큰 집합 A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가장 주어진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하려면 자, 큼지막하게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뜻 파악이 좀 다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이 부분 좀 살펴가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쪽 부분을 좀 살펴가야 되는 건데 4, B 했을 때 같아지면 안 되죠.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됐고요. 정수 A, B를 정한다 라고 됐을 때 A의 최대값, A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건 뭐 얼마가 되겠죠?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3 되겠고요.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해주면 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보다 커야 되는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5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식을 좀 더하게 하라. 물론 이제 답은 2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 자, 역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이런 문제 풀이는 이게 이제 뭐죠? 진리집합 사이에 이제 포함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딱 밝혀놓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 영역을 좀 이렇게 또 이제 범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서 표시를 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집합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까지 되네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X는 A다 라는 얘기는 뭐죠? 자, 이 부분들 X 집합 안에 A 집합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뭡니까? B 차집합, A의 여집합 A, B 이렇게 비교했을 때 B에만 있는 원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5가 없으니까 4, 6, 8이 되겠네요. 4, 6, 8 이렇게 되는 원소하고 X하고 교집합을 딱 구했는데 교집합은 이제 4하고 8이 나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서 4하고 8이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교집합이 4하고 8이니까 4하고 8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6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집합에 있는 원소 1, 5 있는데 1, 5라는 원소도 또 쏙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좀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좀 처리하더라도 이렇게 5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을 만족해주는 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써져 있는 1, 그 다음에 뭐죠? 4, 5, 그 다음에 6, 8인가요? 6, 8 이런 원소들은 뭐 다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된다. 조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2, 3, 7, 9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남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X집합은 2, 3, 7, 9 이런 원소를 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2의 4제곱 해서 16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간다. 원래 이제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이렇게 이 부분 들어갈 때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 제한 조건 원소 빼고 카운팅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뺄 거 빼고 정확하게 이제 자연스러운 원소만 자유를 갖고 있는 원소만 좀 카운팅하는 그런 문제. 정확하게 이제 부분 집합 개수 알아가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원일에 반 학생 50명 중에서 방과 후 활동 중 농구를 신청한 학생, 축구를 신청한 학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최대 몇 명일까요? 최소 몇 명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거니까 합집합이 언제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뭐 27, 15 이렇게 돼 있으니까 27명 안쪽 집합에 15명 이렇게 되게 되면 합집합이 27명 되는 거니까 이때 뭐랄까요? 합집합이 최소가 되겠죠. 농구와 그 다음에 축구 이렇게 합집합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최소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23명이니까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그럼 50에서 27을 뺀 거니까
23에서 이제 바깥쪽은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이 부분들이 A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최소는 그럼 언제일까요? 뭐 교집합이 없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수, 농구하고 축구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해갈 때 농구 더하기 축구, 그다음에 이제 빼기 이제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농구, 교집합, 축구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농구 27명, 그다음에 여기 이제 15명 이렇게 되는데 와. 겹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 거죠. 없으면 이제 빼기 0 이렇게 처리해가면 이제 합집합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30에다가 42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여집합에 해당하는 그러면 B에 해당하는 값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몇 명이 되겠습니까? 8명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죠? 뭐 지금 질문은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최대 최소 물어봤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A합 B의 최대 최소를 질문하는 거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 더하기 23하고 8을 좀 더하기 해서 정답은 이제 31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상황이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느냐가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방정식 fxy는 0이 나타내주는 도형을 y는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또 다시 y는 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gxy는 0이라고 하겠다. 대칭 이동 좀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fxy는 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 이제 y는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요 xy 값을 바꾸니까 fyx는 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번에는 y는 꼴 마이너스 x 대칭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xy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x로 오면서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y 쓰면 되겠고 y 바꿨으면서 마이너스 s 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X보호도 바뀌고 Y보호도 바뀐 거니까 대칭이동 두 번 한 이 결과는 맨 처음 부분들은 그냥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도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기억 이 부분들을 평행이동하면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G의 XY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한 이런 부분들인데 원점 대칭 이동한 거를 평이동해서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럼 저희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죠.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된다. 그냥 바른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도형이 원이고 두 점 부분들이 서로 일치한다. 원점 대칭을 했는데 결과가 또 똑같아져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심 좌표가 아예 원점이 되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 바르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표현들이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표현 fxy는 0 이런 형태 방정식꼴로 좀 나타내진 이 형태가 좀 익숙치 않은데 그래도 좀 연습을 좀 하게 되면 크게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이론들은 아니죠. 대신 y는 꼴 마이너스 x 대칭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많이 또 풀어가는 패턴이 아닌데 역시 좀 기억 속엔 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꼼꼼하게 이제 구석구석 이론까지 학습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대칭 원점 대칭 이동했는데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럴 때는 만족해주는 점이 이제 원점인 경우만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디귿도 이제 바르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13번 표현 좀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가지면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집합 P 1, 2, 3, 4가 또 없습니다. 5, 6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P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소는 좀 2개 이상이 되겠고요.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의 배수? 근데 지금 집합 안에 6이라는 원소가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애초부터 6을 포함하는 경우와 6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집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이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만들게 되게 되면 그 다음은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마음대로 갖다 채우면 되겠죠. 대신 원소가 2개는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채울 때는 전체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2의 4제곱 되는데 원소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경우 공집합의 경우를 이렇게 하나를 빼게 되면 이제 15가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6이 좀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6의 배수가 되려면 원소 중에 이제 2, 3이라는 원소들을 반드시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2,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집어넣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제한 조건에 있는 원소가 좀 많습니다. 6도 있고, 2, 3도 있으니까. 그럼 1, 5가 이만큼 남아있죠? 나머지 원소를 좀 채워가야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이미 원소의 개수는 2개를 채웠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1,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좀 합쳐서, 그러면 지금 19라고 이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14번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얼마나 이제 꼼꼼하게 좀 잘 따지느냐. 특히 이제 뭐 유기배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 원소 자체에 아예 6이 있으니까요. 6이 들어가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먼저 전제 조건 형태로 해서 어떻게 좀 나눠서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가 담긴 문제였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가르쳐줬을 때 주어진 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A분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나누기를 해서 A하고 A분의 이렇게 좀 나누는 얘기인가요? B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2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A 더하기 B 값이 문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 4를 좀 대입해주면 뒤에 있는 2까지 처리해서 6 되겠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통분해서 보게 되면 분자에 A 더하기 B가 되어 있으니까 4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A 더하기 B 값이 4가 되어 있을 때 그럼 뭐 A, B 이런 형태가 되겠고 뭐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 B의 뭐 최대값을 구해서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의 최대값, 합의 합 결과 나왔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떠올릴 것은 바로 뭐죠? 산술기압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그거나 갖다 2배 루트 AB 이런 부분을 좀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4를 대입해주고 약분한 다음에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다시 4가 되는 건가요? AB 그러니까 AB의 최대값은 4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을 뭐 문제에다 4를 좀 대입하면 6 더하기 1 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결과는 최소값은 뭐 7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 뭐 살짝 좀 변형이 되어 있긴 한데,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나누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주어진 값 좀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드는 과정까지, 뭐 조금 선행적으로 좀 최종 풀이 들어가기 전에 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 절차가 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정리하고 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다양한 또 경험을 또 한 번 더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집합이 확실하게 Q집합보다 더 큰 그런 진리집합인 관계가 있는 것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1번은요 A 교집합 B가 B다 이런 얘기는 A집합 안에 B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 B만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역시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문제 형태죠. 자, 그렇다면 두 집합은 서로 이제 똑같은 뜻이 담겨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 N제곱이 8의 배수다. 그러면 N이 8의 배수다. 사실 뭐 제곱이 8의 배수면 N도 좀 8의 배수가 되는 건데 제곱해서 8의 배수가 되는 것은 사실 뭐 N은 또 뭐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수인데 제곱해서 8의 배수가 된다. 그럼 아닌 숫자들 중에서 8의 배수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8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가령 4 같은 것이 있겠네요. 뭐 4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니까 16은 8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4 자체는 이제 8의 배수가 안 되는 거니까 이쪽 집합이 좀 더 크겠습니다. 그죠? 8의 배수 자체는 뭐 제곱해도 8의 배수가 되는 거겠고 아닌 숫자도 조금 더 추가해서 챙길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XY가 0이 아니다. XY는 모두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이게 지금 0인 부분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둘은 또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곱 0이라는 얘기는 000 이런 뜻이고 와 오른쪽에 이것도 뭔가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자, 저런 부분들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뭐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z제곱에 빼기 2xy 2yz 2zx 자는 0 이런 과정을 거쳐서 2분의 1에 x-y의 최고 이런 형태가 정리되죠. 와우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뭐 곱셈공식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요. 000 이런 거 살펴보면 x, y, z 이 결과가 좀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 다 0이어야 되겠고 이쪽은 뭐 같기만 해도 되는 거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와우, 이 절대값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요? 그 다음에 뭐 각각 0보다 크다는 부분들은 좀 그렇다고 치고, 와,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뭐 제곱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자, 좌변, 우변 제곱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이런 부분들 좀 생기겠고, 그 다음에는 또 2배의 x, y, yz, zx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좌변이고요. 우변은 x제곱, y제곱, z제곱 딱 생기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과정이죠. 뭐 절대값 x, y, 절대값, 그 다음에 절대값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결과가 좀 서로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소거를 하고 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x, y 절대값 이코 이 부분들이 이제 x, y, y, z, zx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그대로 플레이 되는 거니까 오호 x, y, y, z zx 이런 부분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후후 한참 좀 힘든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좌측은 각각 두 개 곱하기 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고 이건 뭐 합해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집합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의 정답은 뭐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와우, 좀 조건 살펴가는 데 있어서 전에 이제 배웠던 이제 곱셈 공식에서 좀 점검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처리를 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6번 좀 뭐 개념적으로 좀 살짝 부실한 내용이 있으면 위험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이번 기회에도 과거에 배웠던 이제 곱셈 공식들 점검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세의 조건 P는 이제 AB가 0이고 그 다음은 뭐죠? 이거 조금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도 좀 살짝 알아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Q 부분들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우 이게 일반적으로는 허근 갖는 식이죠. 허근 갖는 등에서 만족하는 부분들이 만족하는 값이 없는데 유일하게 좀 실수 부분에서 만족하는 부분들은 뭐죠? A도 0 그리고 B도 0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좀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Q집합은 A0, B0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R집합은 뭐 양변 제곱하게 되면 뭔가요? 이거 어려운 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뭐 소거하고 나오게 되면 뭐 AB는 0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P랑 R은 같은 집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P하고 R이 같은 집합 안에 Q집합이 이렇게 딱 담겨있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포함관계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참인 명제들을 골라달라. 참이 되려면 이제 뭐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러면 이 Q집합이 더 큽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not Q집합이 R집합에 쏙 들어갑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들어가요? not Q집합? 이런 집합이 R집합에 쏙 들어가느냐? 뭐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 거는 뭐 대우를 이용해서 보면 P이면 R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네 라고 답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두 집합은 뭐 같은 집합이니까요. 뭐 당연히 참이 되는 그런 내용. 자, 디귿 옳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참거짓을 밝혀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루트 앞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양의 실수 당연히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양의 실수 대신 좀 0이 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k-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k-2 x 더하기 5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이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양의 실수해야 되니까 아예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달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 k 값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뭐 최고 차이의 문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k 값이 0일 때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5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성립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k 값이 2가 되게 되면 뭐 x 값에 상관없이 뭐 5가 되는 거니까 5는 0보다 크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k값이 2가 아니다 라고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2차 함수로 봐서 0보다 크니까 x축이 이제 위에 떠있는 그런 형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판별식을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5의 k-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k-2 공통에 k-2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 처리되는 거니까 k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최종 범위를 구하게 되면 아까 이제 2가 되는 거였으니까 여기다 좀 합치면 되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의 합입니까? 그럼 정수들을 써보면 되는데 2, 이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원소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 3, 5가 10이 되겠고 4, 6도 10이 되는 거니까 모두 합하면 20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20 이렇게 답. 아유 거의 K2 빠졌습니다. 18에다 또 답해가지고 틀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부터 공부할 때 얼마나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이게 최고차에 문자가 들어있으면 항상 좀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일 때 그렇지 않을 때 나눠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풀 수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이 실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좀 그냥 주어진 식이 이제 성립한다라게 되면 이게 좀 판별식 여기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판별식이 또 작거나 같다 이게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 자체에 또 7이 또 더 들어가서 전혀 또 다른 형태 이거 좀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죠? 문제 이제 정확하게 양의 실수 해석까지 완벽하게 문제의 조건에 맞는 부분들 잘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an, bn을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a1은 1,0 한번 써볼까요? a1은 1,0 썼습니다. bn은 an을 y는 equal x 대칭이동시킨 점이다. 좀 b1을 그러면 y는 equal 이쪽으로 갈 때 이제 y는 equal x 대칭시킨다고요? 대칭시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b1. 자, n이 홀수일 때 an 플러스 1은 bn을 y2로 1만큼 평이동시킨 점이다. 그러면 a2를 구해 간다는 이야기는 그럼 n이 홀수, b1이 홀수니까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y2로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그럼 y값이 늘어나서 0,2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b2는 자연스럽게 y는 equal x도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2,0 이렇게 처리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an 플러스 1. n이 짝수면 n 플러스 1 a3.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갈 때 이제 요게 지금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지금 홀수였을 때 규칙을 해야 되고 요건 좀 짝수였을 때 규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때는 x좌표를 1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3,0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그러면은 b 3좌표는 또 0,3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a4 좌표는 이 부분들 여기가 또 홀수였으니까 얘가 좀 좌표가 또 늘려서 0,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b4 좌표는 4,0이 되겠고 그럼 b가 아니라 a죠. a5 좌표는 짝수였으니까 이렇게 또 이동해 가면서 5,0이 되겠고 이거 재밌는데요. b5 좌표는 이제 0,5다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규칙성을 좀 발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좀 제가 발견했습니다. a점 좌표 같은 경우에는 뭐 홀수가 됐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자기 자신 좌표값이 되죠. 1, 3, 5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값이랑 1, 3, 5 이렇게 좀 일치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대신 이제 B는 짝수 부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 2에 2 이렇게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그죠? 자, 그리고 홀수, 짝수가 됐을 때는 2에 2는 좀 일치가 되는데 요건 좀 Y좌표가 있습니다. Y좌표 이렇게. 대신 B는 홀수일 때가 되어 있고요. 되겠습니까? 이러한 아주 재미난 특징이 보입니다. 문제에서 뭘 풀어야죠? A15, B20 이런 길이들을 구해달라? 그럼 A15 좌표부터 구해야 되는데 좌표를 좀 구해가려면 이게 이제 뭐라는 사실이죠? 홀수라는 사실이죠. 홀수 규칙들이 그러면 이제 이거면 15,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B20 이렇게 처리되는데 B는 이제 짝수가 되겠습니다. 짝수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내는 형태되니까 2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길이를 구해달라. x좌표가 똑같은 이런 상태니까 5 해서 길이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출제자가 이것저것 좀 시킨 거 많은 것 같은데 규칙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서 이제 규칙을 좀 발견해 가는 거죠. 규칙 찾기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k라고 했는데 k 제곱 방금 전에 5로 구했죠. 제곱해주니까 25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긴 문장에 뭐 대칭한다, 뭐 홀수일 때, 작수일 때,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어려운 규칙들이 아니잖아요.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문제 침착하게 읽으면서 문제에서 제시해진 바들을 이제 꼼꼼하게 좀 정리만 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규칙만 좀 발견하면 되겠죠. 숫자 자체가 뭐 이렇게 자연수들을 막 깔끔하게 써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규칙도 좀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완전 제곱에서 빼기를 한 부분들이니까 이건 뭐 루트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임을 증명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무리수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유리수라고 가정, 정반대 형태를 좀 쓰는 거죠. 이런 거 뭐죠? 귀류법이 되겠죠. 귀류법. 자,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수, 그러니까 a분의 b, ab는 서로 소인자인수 이런 형태로 좀 나왔고요. 양변을 좀 제곱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곱하기를 좀 해가지고 이쁘게 좀 정리해서 놓은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자, 이쪽에 b, a 제곱이랑 뭐 n-1 제곱 이제 덩어리를 곱하게 되어 있으니까 a는 a 제곱의 약수이고 ab는 서로 소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수가 되긴 해야 되는데 서로 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a가 1 돼야 되는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1 부분들이 b제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겠고, 그러면 여기는 뭐 b제곱 이 양식이니까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됐죠? n제곱으로 정리해 간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b 값을 2k라고 처리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n제곱은 뭐죠? 그러면은 4k, 2k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요건 이제 2k제곱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k 플러스 1 이런 거의 제곱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제곱제곱을 만들어 놔야 이 부분들이 이제 완전 제곱돼가지고 쏙 풀려가는 그런 형태를 좀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걸 만족해주는 자연수에는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이라고 또 놨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n제곱은 당연히 뭐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이건 이제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수의 제곱, 역시 그 안에 만족해주는 완전 제곱수는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얘는 이제 무리수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좀 다 푼 것 같습니다. 자, 가 자리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이런 이제 FB라고 했는데요. FB 이런 부분들은 이제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겠고, 나 자리에 들어갈 부분들을 GK다 라고 처리해 줬는데, 이건 뭐 2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형태였습니다. 됐죠? 그때 이제 F3을 구해달라. 3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G에다가 2를 대입해달라. 그럼 2 대입하면 5가 되는 거예요. 5, 25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둘을 좀 더하기 해서 35 쓰는 거는 뭐 1도 아니죠.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뭐 증명 자체 이렇게 좀 차분하게 따라서 가면서 뭐씩 변화된 부분들, 사실 뭐 그래봐야 그게 많은 그 부분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걸 뭐 그냥 안 하고 그냥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런 거야 하고 그냥 곧바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식이 좀 살짝 바뀌어가는 과정들 조금만 좀 메모를 좀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습관들 좀 들여야 다음에 좀 확률이 좀 더 높아지면 좀 더 복잡한 수식들, 그때는 이제 그냥 눈으로 풀어가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반드시 좀 메모를 남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그냥 이제 옆에다가 좀 살짝 증명, 옆에 지금 여기 주어진 부분들은 뭐 답지 형태가 좀 주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옆에다가 좀 살짝 좀 메모를 해가면서 직접 증명하는 것처럼 학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중심이 4,2고 반지름이 2인 원 5완이 있습니다. 4,2 반지름 2 메모하겠습니다. 5완 키포인트만 메모했습니다. 자, 5완을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대칭 이동이요? 그럼 뭐 중심 좌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중심 좌표가 4,2 돼 있는데 y는 equal x 대칭해주면 x좌표 y좌표 바뀌니까 2,4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좀 더 가면 되죠. y축 방향으로 그러면 4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이제 오투라고 한다. 오투 메모해주면 또 반지름 2까지 메모해주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메모했습니다. 자, 5완과 오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길이가 2루트 3이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는데요. 자, 원하고 만난다. 만날 때 공통현 길이들이 쭉 이렇게 좀 생길 텐데
오한을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죠. 뭐 이 길이 대충 수선의 발 딱 내리게 되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얘기는 요 절반 길이를 따지게 되면 루트 3이 되겠고 반지름이 2였으니까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해주면 요게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좀 반지름이 좀 같은 원이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하더라도 이제 길이가 1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죠? 중심 사이의 거리 이 부분들이 이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얘기 되겠죠. 여기 구했던 1 값은 이제 2배.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2하고 그 다음에 2,4 플러스 k 처리가 되는데 이 거리 자체가 2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루트 여기가 이제 뭐 2제곱이 되겠죠. 2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4라뇨. 지금 이제 제곱했을 때 사지 큰일 나려고 2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우리가 좀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k 플러스 2의 제곱 이 부분 와 더하기 뭐 그냥 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 그럼 k 값은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뭐 결국 이제 반지름이 좀 같은 원이었으니까 뭐 처리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지 이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뭐 서술형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긴 문장이지만 주어진 키포인트들을 메모하고 도용적인 이해를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립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는 뒤에 있는 부분들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이 부분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0보다 작다면 0보다 적은데 좌변에 있는 그렇다면 이제 우변은 이제 이게 음수란 얘기잖아요.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빼기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될 때 A-B의 절대값은 0보다 이므로 이렇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A-B의 절대값 2분 성립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게 뭐 첫 번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처리해 갈 때 그러면 이제 A 절대값 빼기 B 절대값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게 그게 정상적인 문제죠. 이때는 이제 양변을 좀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 이게 제곱한다라고 하기 좀 뭐하면 제곱 뭐 이항한 부분들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A-B의 제곱 빼기 절대값 표시해야 됩니다.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런 걸 좀 구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뭐 A제곱 절대값 AB 절대값 제곱했으니까 B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A제곱 B제곱이 좀 소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AB 2배에 AB의 절대값 이 부분 아주 신경 쓰네요. 그냥 AB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항상 0보다 크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AB 절대값이 AB보다 당연히 크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면 되는 내용. 자, 그러므로 주어진 식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 뭐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제곱한다든지 아니면 뭐 범위를 나눠서 푼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때 이제 뒤에 쪽에 있는 이 식의 특징, 절대값 빼기 절대값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항상 양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양일 때하고 음일 때 나눠서 접근합니다. 라는 접근법 자체가 정확하게 좀 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2번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잘 이해했길 좀 바라고요. 앞에 또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군데군데 좀 숨어 있었는데 확실히 학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좀 바라면서 동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